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복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상당히 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59K부터 55K까지 4K를 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총 4번의 매매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1K의 숏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7.9K에서 적절한 한 포지션입니다. 일단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갔던 이유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을 붙이지 못하고 하락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미장이 시작하자마자 하락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구간에서 사실 자기 전에 익절을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하면 또 반등이 그냥 나올 수 있으니까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빼자 라고 해서 종료를 한 포지션이고, 총수익은 5만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반등이 나올 기미가 있길래 이거 약간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0.236에서 0.382 많으면은 0.5 구간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받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질질질 세면서 다음 파동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바로 손절했습니다. 손절을 한 포지션이 57.9K에서 잡아서 57.8K에서 던 거고 마이너스 6,000불이고, 그 이후에 이거는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57.85K에서 바로 거의 숏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락을 거의 바로 먹었고 포지션 종료는 56.8K에서 했습니다. 이유는 5파동이 짧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파동은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켜보다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55K 부근에 지지 매물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55K에서 상승이 나올 것을 예측을 해서 먼저 포지션을 떨어지는 와중에 들어갔습니다. 55.8K에서 들어갔고 포지션 종료는 56.6K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정말 딱 처음 반등 구간만큼을 먹었는데, 이만큼만 먹은 이유는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한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3파동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5파동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하락이 했기 때문에 이게 3파가 연장되는 형태이고 5파가 한 파동이 더 나오면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포지션을 종료하고 포지션을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추세를 먹어줄 때는 확실하게 먹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생각했던 구간들에 왔을 때 확실하게 익절, 그리고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찾아서 그 구간에서 과감하게 포지션을 들어간 것까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매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시나리오입니다. 최근까지는 비교적으로 자신감 있게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는 있는데 일단 메인 시나리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락을 어떻게 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일반적인 임펄스의 형태 1, 2, 3, 4, 5인데 조금 비정상적으로 5파동이 길고 단순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5파동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조정 패턴인지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형태 자체는 그럼 여기가 1, 2, 3, 4, 5로 보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완전히 이 상황을 깨진 거니까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1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게 A, B, C의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파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0.5에서 0.786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0.5 구간은 57.7K, 0.786 구간은 58.9K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2파동을 구분하는 구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가 상당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58K 부근에 저항 영역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대까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낙 하락이 가파르게 나오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치인 0.5까지만 되돌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조금씩 더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저항을 맞고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이 구간도 A, B, C로도 볼 수 있지만 역시 1, 2, 3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5파동이 나오려다가 못 나오고 잘리고 반등이 나오는 거라면 그 반등의 크기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디까지 상승이 견인될 수 있는지 봐야 되고, 저항을 맞고 났을 때 그런 거래량이나 제가 만든 지표들의 다이버전스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게 강세가 살아있는지 약세가 살아있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복합 조정의 형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W, X, Y의 형태로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이 구간 안에서의 무빙, 그리고 이 구간
구간 안에서 보여주는 다이버전스들 그리고 저항 지지 매물대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했을 때 일단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물론 지금 구간도 충분히 이 파동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A, B, C로 가는 것이라면 최대 반등 구간을 58K 쪽을 봐야 되고 이 이상을 넘어가서 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그냥 페이크 패턴으로 상승이 바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지표들이 보이기 시작하셨을 텐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던 제가 만든 강세, 약세, 다이버전스 지표와 그리고 매물대를 바로 체크해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평 매물대는 지지저항 역할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가격이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나타내주는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포지션에 들어갈 때 조금 더 확신을 주는 그러한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길게 나올수록 좋은데요, 여기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횡보 가운데 강세 다이버전스가 여기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상승을 하고 하락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역시 약세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조금 더 상승이긴 했지만 결국 시점보다는 큰 하락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또 이 하락에 이어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큰 상승으로 이어졌죠. 이처럼 강세 다이버전스와 약세 다이버전스는 잘 활용을 했을 때 추세를 먹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두 지표를 조합해서 쓴다면 짧은 프레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됐는데 강세 다이버전스에 따라서 롱을 치고 익절은 이러한 매물대를 보고 익절을 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매물대를 맞고 하락이 나올 때 이것이 하락이 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약세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락을 한 번 더 먹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지표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매물대인데요, 여전히 밑쪽으로 물량들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위쪽으로는 대신에 거의 유의미한 매물대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 하락하면서 많은 매물대들이 체결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매물대가 또 많이 빠진 것도 상당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일단 위쪽으로는 유의미한 매물대가 계속해서 거의 1000비트씩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비트맥스의 매물대입니다. 비트맥스도 한창 매물대가 안 들어오다가 드디어 좀 들어왔죠. 첫 번째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1000만달러짜리 매물대가 두 개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락할 때도 1000만달러짜리 매물대가 들어왔고 재차 하락을 한 번 더 할 때도 두 번에 1000만달러 매물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에는 딱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아래로 0.5K나 1K 단위로 100비트에서 200비트씩 매물대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킹피셔 청산 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청산 물량이 위쪽으로 많이 쌓였습니다. 당장 57K에서 57.5K 구간의 청산 물량이 많고 지금 이걸 다 쓸었겠죠. 그리고 57.7K부터 58.9K까지 높은 청산 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밑쪽으로 청산 물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4.6K부터 53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들이 있고 더 밑으로는 더 큰 청산 물량들도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한번 쓸었기 때문에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쓰냐 안 쓰냐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유동성이 위아래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위쪽으로 유동성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일단 60K 구간이 상당히 높은 유동성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제외하고 단기적인 구간을 봤을 때 유동성이 높은 구간은 오히려 밑쪽입니다. 55K 구간 그리고 54K 구간에 상당히 높은 유동성 구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이 58K 구간에 상당히 괜찮은 유동성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승이 이어진다면 이 위쪽에 있는 유동성 구간을 공급한 다음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을 일렬로 삼아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B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아래로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유의미한 매물대는 밑쪽으로 55K에 1500만 달러 매물대 그리고 700만 달러씩 쭉쭉 걸려 있다가 가장 높은 매물대 구간은 50K에 3200만 달러짜리 매물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쪽으로는 60.5K에 1300만 달러짜리 매물대가 있습니다. 밑에 CBD 차트가 좀 재밌습니다. 고래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에 쭉 샀다가 하락할 때 한 번에 나눠서 쭉 던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매수 들여왔던 물량들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짜리의 매수만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상승이 견인되었는데요. 사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매수들도 좀 들어와줘야 되고요. 전체 오도수도 늘어줘야지 상승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의
정도의 이런 상승만 나온다면 개미들만 조금 사다가 고래가 또 다시 던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나오는 그림을 역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